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19%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직 시장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중국 관련 디폴트 이런 이야기들이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 시도를 여러 가지 하고 있으나 아직 투자자들은 그걸로는 되겠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 긴축 관련해서는 연준에서는 지표 나오는 것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긴축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아직은 투자자들이 특별히 어떤 투자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되겠다 결정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오늘도 많이 팔았죠. 그런데 우리 시장 수급 변화는 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전기전자 운송장비 이쪽으로 수급이 좀 집중이 됐다가 새롭게 그쪽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반등하는 분위기도 있고, 또 여러 업종으로 돈이 좀 퍼지면서 수급이 좀 다변화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중국 단체 공방에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그쪽으로 돈이 좀 움직이고 있고, 또 코스닥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4,400억 저렇게 순매수를 했는데 어제와 똑같습니다. 에코프로 쪽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추측금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도, 저거는 우리가 현재 접근하기에 좀 무리가 있는 넘사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접근하면 안 됩니다. 최근 우리 시장 돈 흐름 쭉 보면은 지난번에는 2차 전지 엄청 뛰었다가 또 이번에는 또 초전도체 쪽으로 돈이 좀 몰렸죠. 그런데 미국에서도 그 초전도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또 국내에서도 오늘 보니까 이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테마로서 생명이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쪽에 물린 사람들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저게 초전도체가 아니라면은 돈이 다시 2차 전지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시장에서 지금 뭔가 저게 사실 초전도체니 많이 이런 실체가 명확하게 검증되어서 드러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카드라 그런 이야기였는데 왜 자꾸 저쪽으로 뭔가 일이 있으면 돈이 몰리냐면은, 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은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그 한 몇 년 동안에 지금 가계 초과 저축이 100조라고 합니다. 100조, 100조. 그러니까 돈이 많다 이 말이에요. 돈이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쪽 정부에서도 좀 우려하는 게, 저 돈이 만약에 이 부동산 쪽으로 향하면 이 부동산 또 무섭게 오릅니다. 저게 또 주식시장 쪽으로 오면 또 주식시장 무섭게 오르겠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은 이 주식시장은 투자 심리에 의해서 돈이 만들어지고 또 줄어들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돈이라는 게 희한합니다. 우리가 쓰고 한국은행에서 찍는 것만 돈이다 이렇게 싶어도 돈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돈은 맞아요. 한국은행에서 직접 발행하는 것도 있고요. 부채로 생겨나는 것도 있어요. 또 이 통화 유통 속도가 늘어나면은 마치 돈은 똑같은데 속도가 빨리빨리 돌기 때문에 돈이 많아진 것 같은 그런 효과도 불러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또 다른 요인으로 돈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고요. 만약에 제 말이 못 믿도 없다 이래 하시는 분들은 실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냐면은 하루 종일 이제 돈이 뱅글뱅글 돌아요. 순환매매를 합니다. 어떤 종목 하나를 딱 보면, 그러면 어떤 종목의 순매매 금액이 딱 나와요.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외국인들이 한 2천억 샀다, 아니면 500억 샀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실제 그게 순매매 주식 거래가 된 최종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500억을 만약에 외국인들이 샀단 말이에요. 그럼 시가총액의 500억이 늘어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요즘은 제가 안 해봤습니다만은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은, 우리 코스피를 볼 때 이렇더라고요. 코스피에 돈이 1조가 유입이 되면은 시가총액은 22조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2배가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왜 1조가 들어왔는데 시가총액이 22조가 늘어나느냐? 그거는 사람들이 호가를 건너뛰어서 막 불러서 그래요. 또 반대로 실제 우리가 판 것은 1조인데 시가총액은 하룻밤 사이에 22조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막 던지기 때문에 호가를 건너뛰어서 막 던져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돈이 만들어지는 모습은 부채도 아니고 돈의 회전 속도도 아니고
사람들이 호가창을 통해서 내는 그 주문 있죠. 즉 투자 심리가 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돈의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돈인 것 같은데 이 돈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 100조라는 게 있죠. 만약에 100조가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곱하기 21을 하면 2200조가 되겠죠. 그럼 우리 뭐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2200조가 확 늘어나 버린다 이 말이에요. 돈 한꺼번에 몰리면 저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조만 들어와도 22조가 늘어나요. 그런데 그 1조가 몇몇 업종, 몇몇 테마에 몰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쪽에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그런 종목도 아닐 건데 그러면 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다 보니까 뭐 이래 초전도체 괜찮다 그러면 그쪽으로 우르르 갔다가 또 뭐 다른 거 괜찮다 이러면 그쪽으로 돈이 우르르 갔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이라는 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이 되면 무섭게 오르는데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호가창 여러분들 맨날 여러분들도 심리적인 상태를 겪잖아요. 이걸 갖다가 내가 지금 이거 시장가로 주문을 내야 될지 아니면 지금 거래되는 그 가격으로 내야 될지 고민하죠. 고민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다 심리 요인이다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심리에 의해서 돈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테마주 이렇게 매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니까. 또 그리고 한번 이렇게 오르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급한 마음에 주문을 내기 시작하면 뭐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과열되어 있을 때는 그게 정말로 실체가 없는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뭉쳐서 만든 허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땅 던지고 나오는 게 훨씬 더 과학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시장에 돈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나 있죠. 물론 뭐 저기 자동차 관련 쪽은 뭐 제일 주행이 성장하니 많이 그쪽이 있지만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올랐죠.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올랐어요. 그럼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인공지능 AI 있죠. 또 4차 산업혁명이라서 점점 자동화가 갈 거고 그러면 인공지능 AI 테마로 인해서 그쪽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 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1차적이다 이 말입니다. 공급의 측면이잖아요. 반도체 수요가 여러 산업에서 있을 거다 이렇게 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하고 뭐 오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를 사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투자의 관점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냐? 그러면은 이 반도체 누가 사가는가를 봐야 되겠죠. 네이버에서 사갈 수도 있죠. 또 그리고 유통 쪽에도 충분히 사갈 수가 있죠. 유통. 또 그리고 뭐 자동차라든지 산업체에서도 사갈 수가 있습니다. 또 로봇 만드는 회사에서도 사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1차적으로 반도체가 오른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뭐겠냐 이 말이에요. 이쪽에 수요, 이쪽은 필요하니까 하겠죠. AI 반도체를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게 되면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쪽 기업 성장을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다음 투자처는 저게 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따라가고 2차전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정말 택도 없는 사람들이 아무런 개념 없이 투자를 진행하는 게 됩니다. 단순하게 짱구만 딱 굴리고 쫙 시장 돌아가는 것만 쳐다봐도 반도체를 사가는 업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이 인공지능이 과연 어떤 업종에 과연 돈을 갖다가 많이 가져다 줄 거고 이익을 많이 가져다 줄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투자는 그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잘 모르면 그냥 외국인들 사는 거 따라 사세요. 왜냐면 제가 이런 생각하죠. 제가 이런 생각하죠. 그러면 저기 날고 뛰는 놈들은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하겠지요. 그러면 그 세력들이 이런 생각하고 살 거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막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AI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금 AI가 지금 뭐 콜센터에서도 여러분들 은행 관련 아니면 다른 데 보면 사람인 줄 알고 받았는데 사람이 아닌 그런 게 있죠. 콜센터에서 지금 있어요. 이거 지금 뭐 말이 많죠. 이쪽으로 오세요. 뭐 하도 콜센터 직원들한테 욕을 해대니까 콜센터 직원들 뭐 정신병이 생긴 일 많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또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정신노동. 그러니까 그쪽에 자꾸 이제 일이 생기니까 이거 뭐 컴퓨터로 몇 개 대체하면 굉장히 쉽겠죠. 이제 AI가 튀김도 만듭니다. 외식 업체에서도 한다 그래요. AI가 자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인건비도 많이 줄여서 제 집 앞에 얼마 전에 가게를 하나 오픈했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사장 딱 한 명입니다. 한 명이 일을 합니다. 진짜 딱 한 명. 그럼 뭐 이 사람도 계산도 안 해요. 계산 누가 하냐면 여기 뭐 컴퓨터 모니터 같은 거 하나 대놓고 자기 띡띡띡띡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 있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카드로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 기계가 돈 받아요. 돈 받고 자기는 그 물건 만들어서 그냥 줍니다. 지 혼자 일하기 때문에 그냥 다 지 거예요. 여기 가게 임대료 내고 나면은 전부 다 지 겁니다. 돈 잘 봅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잘 벌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필요 없죠. 이게 사회에 전반적으로 AI가 퍼져나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오래전부터 이야기 됐습니다. AI가 일자리 한 3억 개 정도는 대체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아마 영향을 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제가 어디서 교훈을 얻을 수 있나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죠. 산업혁명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그때 마찬가지인데 최근에는 한 100년 전에 이 포드가 이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 때 정말로 이래 사람이 참 부속품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거의 혁신적이었죠. 인건비가 많이 줄었죠. 그리고 물건을 빨리빨리 생산해낼 수가 있었죠. 수공으로 자동차 만든 사람들은 저것 때문에 다 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은 뭐냐면 이 AI라는 새로운 기술과 또 기존의 로봇 기술들이 막 합쳐져서 새로운 시너지를 막 내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해고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찮아요. 여러분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하는 사람 내가 취업하고 있다. 취업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안 잘리고 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사장이 한번 돼보세요. 사장이 되면 피곤한 일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냥 단지 사장이라는 이유로 죄인입니다. 사장이라는 이유로 그냥 죄인이라고. 노동자 한 명 직원 구해가면 4대 보험 다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 일하면은 주말에 놀아도 돈 줘야 돼요. 오래 일하면은 퇴직금도 줘야 되고 지출 엄청 많아져요. 또 그리고 사람 어떨 때는 구하기 힘들 때는 사람 기본까지 맞춰줘야 되고 장사가 안 될 때는 놀아도 돈을 줘야 됩니다. 이 사람 하나 고용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다고. 그러니까 이 아줌마도 새로 가게를 오픈하신 분도 가능하면 사람 고용 안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자꾸 AI가 오면은 사람으로 인해서 피곤한, 가능하면 대체할 수 있으면 다 대체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 되면 1차적으로 우리한테 얻는 이익은 뭐냐면 기업 이익이 늘어나겠죠. 기업 이윤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이게 있죠. 어떤 기업 이윤이 늘어날 수 있는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직전. 주식 투자하기 진짜 좋은 시점이라고. 그래서 한번 빵 터져가지고 사정없이 시장에 일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막 오르기 시작하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이윤이 이제 늘어날 딱 초기에 우리가 딱 놓여가지고 있다고요. 앞으로는 사람 고용 많이 안 하겠죠. 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뭐 점점 인구 줄어든다 이야기 하잖아요. 로봇가 다 일할 수도 있겠죠. 인구를 수입하지 않아도 로봇가 다 돈을 버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기업 이윤이 늘어날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계속 우리 투자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년 전의 교훈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1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지. 그때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물론 그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곧바로 된 게 아니고요. 한번 대폭락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게 바로 1929년도 미국 대공황입니다. 왜 대폭락이 있었습니까?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데 사줄 사람이 없다. 이게 사줄 사람이. 돈이 잘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춘 거예요. 돈을 사줄 사람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멈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어요? 지금 뭐 현장에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은 직원인 사람들도 사장이 자른다 그러면은 온갖 핑계 다 대가지고 다 고발하고 날릴 겁니다. 안 잘리려고 가능한 오래부터해서 받아먹으려고 할 겁니다. 사장 입장에서는 한번 고용하면 굉장히 피곤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사람 고용 안 하겠죠. 또 새로 만드는 공장은 무조건 안 할 겁니다. 최소한만 줄 겁니다. 그러면은 기업 이윤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실직자들은 바로 새로운 직장으로 대체가 되느냐?
안 되지요, 안 되지요. 뭐 어디가 대체 되겠어요. 집에서 그냥 놀고 먹는 기죠. 놀고 먹는 거라고. 근데 놀고 먹어도 부모가 쓰는 돈 어떻게 있는 돈 하겠죠. 그러다가 더 이상 쓸 돈이 없어 어떻게 돼요? 망한다 이 말이에요. 돈이 한 방에 쑥 줄어들겠죠.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뭐냐면 이쪽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사람 고용 안 하고 기업 이혼이 극대화되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노려서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거품이 꺼진단 말은 이거 똑같은 거라니까. 사람들이 돈 벌 데가 없는데 뭘 사냐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일시에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눈에 감정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요? 만들어내죠. 나중에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요거 지나고 난 다음에 서서히 될 거예요. 1929년도 뭐 그 이전에 있었던 미국의 그 상황들 잘 공부를 하십시오. 요 안에 지금 우리 투자에 답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또 투자 관련 이야기 또 뭐 하다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빨리 점검하도록 합시다. 자, 세력들이 매집한 거 몇 개 안 돼요. 그죠? 보면은 오늘은 8개 종목 매집했습니다. 자, 타임세이버로 좀 보도록 합시다. 저도 이 타임세이프 참 이거 정말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해 주려고 만들었는데 야 진짜 멋집니다. 이거 보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쓰기도 간편하고 업데이트도 빠르고 어떤 거는 뭐 바로바로 보면 뭐 어떤 종목이든지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파란색이 많이 나와 있을 때 이때는 이 각각이 빨간색이 매수 타이밍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 이렇게 있던 것은 현재 시장에 수급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LIG 넥스원 옛날부터 들어와 있고요. 중간에 조금 올랐다가 약간 떨어졌는데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것도 시장 수급 들여다보면 외국인들이 안 빠져나갔죠. 굉장히 괜찮죠. 이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도 되겠죠. 그리고 휴캠스 나왔는데 이것도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이 안 빠져나갔죠. 좀 어중간하긴 합니다. 이거는 차라리 이때 같으면 낮은데 이때 같으면 높은데 어중간해요. 그래도 이건 현 시점에서 오늘 검색된 것 중에서는 세력들이 지금 현재 수급을 들여다보면 조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LIG 넥스원하고는 좀 수급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본 걸로 그냥 이런 종목도 있구나 이런 거.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대원제약 나오고 있죠. 제약주는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봤죠. 제약주 우리 가장 큰 출렁임이 있었던 게 언제냐면 저기 옛날에 광우병 사태 막 이야기 나올 때, 광우병 이야기 나올 때, 미국하고 FTA 체결하면은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제약사들 다 망한다고 온갖 언론에서 떠들어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실망을 하고, 우리나라 제약주 다 망할 거다 해서 다 팔아부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때 엄청난 상승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약주. 그리고 뭐 중간중간 오다가 또 가끔씩 한 번씩 제약주 바람주 좀에 상승하다가 좀에 오다가 2020년도에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가지고 뭐 또 신약 개발이니 뭐 바이러스 뭐 이런 거 이야기 돼서 제약주 한번 했어요. 또 교후에 이제 줄렁줄렁 오다가 몇 년 됐죠. 주기적으로 제약주는 한 번씩 해먹는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 제약 종목들 최근 세력들이 좀 매수하고 막 들어오죠. 시장이 지금 돈이 남아 돌잖아요. 100조가 다 안 들어와도 뭐 1조만 들어와도 한 몇천억만 들어와도 곱하기 22배 하면 얼마나 날아가겠어요. 지금 제약주 다시 들어오고 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대원제약 어떻게 돼요? 뭔가 좀 들어갈 타이밍을 잡기가 좀 어렵죠. 보면 괜찮아요. 다 괜찮았는데 단기적으로 이래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들어갈 타이밍을 잡기 좀 그런데 이것도 일단 관심 종목으로 한번 등록해 둘 필요가 있겠지요. 삼성중공업은 어떤 겁니까? 진짜 멀리 봐야 됩니다. 만약에 삼성중공업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언젠가 우리가 텔레비를 보는데 지금 요새 텔레비 뭐 나옵니까? 요즘 현대차 나오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한화 좀 나오고 있고요. 거기 9시 뉴스나 뭐 8시 뉴스 바로 직전에 마지막 광고에 큰 배가 튀어나와가지고 배 광고 막 하고 있다. 조선강국 그러면서 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다. 하면 야 이거 이제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이고 어떻고 컨베이어 벨트가 어떻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 있죠. 아이고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 돈이 없구나. 이제 곧 끝이구나 생각하고 그때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멀리 봐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탐력 구간이라서 들고 있는 사람들은 뭐 선택하면 됩니다. 이거 팔고 다른 거 갈 건지
근데 신규는 굳이 갈 필요 없겠죠. 또 조정이 안 될 겁니까? 충분히 좀 떨어지고 나면 또 끝에다가 됩니다. 이건 멀리 봐야 돼요. 자, 한국 카본. 이것도 좀 어중간하죠. 한국 카본은 아랫게도 한 며칠 전에 나왔죠. 이때 들어갔어야 돼요, 이때. 지금은 늦었습니다. 수급은 들어와서 괜찮겠죠. 이때 샀어야 돼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뭐 수급은 구경이나 한번 해봅시다. 오늘 떴으니까. 세력들이 나가지 않고 있어요. 나가지 않고 한번 가겠죠. 이번에 이제 정고점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또 얘들 돈 털어 올라가려면은 몇 번 더 출렁거려야 되겠죠. 들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들고 있어도 되는데,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참 오늘로서는 좀 늦었다. 한 며칠 전이면 굉장히 괜찮았을 건데. 자,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했습니다. 자, 초전도체도 아니고 이제 다시 2차 전지로 가니 많이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별 희한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어쨌든 지금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이고, 주식시장 주변에 돈이 세필있습니다. 세필있고, 이 돈이 제발 부동산 쪽으로 안 가기를. 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적인 쪽으로 가야 돼요. 공장으로 가는 돈은 괜찮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갖다가 중시 여기게 되냐면, 이 나라에 돌대가리들이 많아서 이게 자꾸 교육을 좀 시켜야 돼요. 이거 보면 기업하고 부동산하고 돈 버는 방식이 다릅니다. 돈은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유로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또 주식시장에서는 투자 심리에 의해서 늘어난다고 말씀드렸다니까.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부동산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돈이 늘어나니까 이만큼 늘어났으니 또 이만큼 늘어난 게 재평가 받는 거예요. 재평가 이런 식으로. 돈 늘어난 만큼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어떤 가치 보전 차원입니다. 가치 보전. 근데 기업은 부동산하고 돈 버는 게 다르요. 기업은 어떤 거냐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막 팔아요. 팔면서 돈을 끌어모은다는 게 자석처럼. 이거는 조금 부동산은 좀 수동적인 어떤 측면에서 그냥 어떤 재평가 그런 쪽으로 돈 늘어난 그만큼 가치 보전 인쪽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기업은 돈을 빨아당기 본다니까. 이거는 국내 기업은 국내에서 돈을 빨아당기 버리고 수출 기업은 해외에서 돈을 빨아당기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면 해외에서 돈이 계속 빨아당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이 계속 넘쳐나겠죠. 다른 나라야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나라 안에 돈이 넘쳐나면 나라 경제가 잘 된다고.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나라에 수출 기업들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수출 기업이 많으면 세계 경기가 안 좋으면은 돈을 많이 못 빨아당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일본처럼 지나치게 많이 빨아당기면 플라자 합의 때 이제 개박살 난 거예요. 이제 그런 꼬라지가 나는 거고, 중국처럼 좀 많이 빨아당기는데 뭐 그대로 계속하면 되는데 빨아당긴 돈을 가지고 패권에 도전을 하다 보니까 또 저런 사달이 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기업이 있으면서 수출을 통해서 해외에서 돈을 빨아당기는 기업들이 많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국가에서 보호를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 해외에 떠나서 우리 국가에서 나라가 계속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려고 하면은 어쩌든간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한국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국민들도 그런 기업들 자꾸 어떻게 해외 기업들하고 경쟁에서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고 그런 기업들이 국내에 많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럼 나라가 발전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근데 중국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 중국이 지금 탈중국에서 이 새끼들 하도 찌라병 하니까 중국에서 지금 기업들이 밖으로 나가본다고. 기업이 하는 게 뭐랬어요? 돈을 빨아당기는 게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다니까. 그럼 기업이 밖으로 빠져나와 버리니까 지금 중국으로 돈이 안 들어가죠. 가장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중요하다는 거고, 여러분들 지자체에서도 여러분들 사는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는 동네에 어떤 기업이 들어온다 이러면 여러분들 박수칩니다. 왜? 부동산이 잘 되고 그 기업이 들어오면 인구도 늘어나고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이건 기본 상식과도 같은 일이라고. 저 동네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면 그 잘 될 거니까.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에 기업도 유치하려고 난리 아닙니까? 그 도 안에 돈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그래, 아주 이 기본적이고 상식적이고 간단한 건데, 나라에 이 병신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기업을 갖다가 사회 악어로 보고, 기업에 대해서 기업을 통해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얻는 이득이 얼마나 큰데, 물론 잘못된 점 고쳐야 되겠지만은 기업 자체를 망가뜨리려고 해버리고, 어떤 놈들은 기업의 경영권을 빼들어가지고 해버리려고 하고,
지나치게 어떤 규제를 만회해서 기업이 계속 존속하지 못하도록 세대 컷업하면 상속세 너무 많이 내서 기업을 갖다가 이제 더 이상 뭐 운영하지 못하게끔, 물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막 하면 된다 하지만은 하여튼 기업 활동에 있어서 제재를 하는 게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미친 새끼들이 엄청 나라에 많다 보니까 되는데, 참 그래도 미친 놈 반, 안 미친 놈 반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해서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나마 다행. 또 이런 이야기 한 번씩, 반은 안 미쳤으니까 그러려니 해도 미친 놈 반이 또 이 유튜브 영상을 듣고 난 다음에 지랄 하겠지만은, 하여튼 내가 말하는 거는 돈의 관점에서 그렇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